저는요,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글쓰기, 논술 수업 지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만나면은 수업하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도착을 했잖아요. 자리,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트를 펼치고 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나가는 거죠. 문제를 풀기도 하고 글을 써 나가기도 하고 발표 시간이라면은 자기가 발표할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은 오늘 뭐 해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입니다. 오늘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시켰을 때만 하는 친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전 시간에 어디까지 수업이 이어졌고 어디까지 자신이 공부해 나갔는지가 체크가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알고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고 선생님 오늘 뭐예요? 노트도 안 펼치고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해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시켰을 때에만 잘 해 나가는 아이들, 시키는 것에 길들여진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시키는 거라도 해주니까 어디에요지만 우리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 바쁜 시기에 공부를 잘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척척척 해 나가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꼭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물론 엄마 주도로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오늘 논술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스케줄을 짜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척척척 다 해주겠지.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게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도 학원에 가면은 영어 시간에 나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초등시기부터 좀 연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오늘 수학 시간에 문제집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면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갖고서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해 나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 이렇게 지시 내리기보다는요.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요. 오늘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거지?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뭐 하기로 했어? 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자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더 의지를 다잡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거 할 거 맞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정확히 내가 뭘 해 나갈지를 알게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대답해봐 저렇게 대답해봐 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도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 오늘 이런 공부를 해 나갈 거구나. 그냥 국어 공부할 거예요. 그냥 수학 공부할 거예요가 아니라 수학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갈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요? 오늘 그냥 문제 풀 거예요. 오늘 그냥 발표할 거예요가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뭘 공부해 나가는지 아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된다는 거.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시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시키는 것만 해 나가게 되잖아요. 이거 시키면 이거 하면 된다 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해 나가면서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자기가 뭘 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또 문제 해결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빠에게 의존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누군가에 의존해서만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킨 것만 풀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차원적인 일만 해 나가게 된다. 시킨 것, 딱 이것만 해 나가면 된다. 이것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고 그거를 또 연결시켜 가지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학습하기에 있어서의 그 시작, 그 태도가 잘못된다면은 학습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습에 있어서도 삐걱대고, 그리고 멀리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단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나가는데 어떤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다 풀었어요. 모든 걸 그냥 쉽게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쉽게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 속도에 집중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정답에 연연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빨리 했느냐에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답만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고민, 생각 없이 그냥 속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 초등 시기부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빨리빨리 그 흐름에 맞게 달려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기는요, 뻥뻥뻥 우리 생각의 두뇌가 뚫려 있는 시기입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고, 조금 더 생각하게 하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문제 해결력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내가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해나간다에 이제 집착하는 부류가 있고, 반대 성향의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 작전을 펼쳐나가는 친구가 있죠. 아, 오늘 이거 한다고? 나 여기까지 빨리 할 수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5시까지야. 그러면 천천히 풀어야지. 나 오늘 할 일 여기에서 그칠 거야. 이런 성향의 친구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등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엄마 주도로 스케줄은 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그 스케줄은 짜줄 수 있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리스닝에 있어서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것들 들어봤어? 오늘 들은 것들 기억나는 단어 있어? 뭐 문장 있어?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일이 없고요. 어찌됐건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을 할지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시키는 것만 하지 않는 반대인 친구들 어떤가요? 앞서서도 얘기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자리에 앉고 지난 시간에 내가 못했던 것 뭐였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까지 문제 풀었구나. 이제 여기 문제 풀어야 되겠어. 또 뭐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쓰는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발표 시간이 남았다 하면은 스스로 또 노트 펼치고 탁
발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친구 수업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자리 잡힌 친구거든요. 노트 펼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저 발표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자신의 쓴 글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아이 어떤 아이이길 바라시나요? 시켜서만 하는 아이가 아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자리 잡힌 친구 같은 경우는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중간중간 봅니다. 이 친구는 왜 시계를 볼까요? 자기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것들을 인지해 있잖아요. 자기가 오늘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글쓰기 수업에 있어가지고 1인 가구에 있어가지고 1인 가구 신문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찾고 문제를 풀고 여기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나 문제 다 풀어 나갈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 나 빨리 서둘러야겠는데? 좀 더 빨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의지를 다잡고 열심히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계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시켜서만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게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닌데 빨리 해서 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두 부류가 있다고 하죠. 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문제 풀기 싫어. 그럼 이 쉬운 문제를 조금 천천히 시간 끌면서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시간 내에 이것만 오늘 하자 해서 나름 아주 깨를 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예, 시켜야 하는 아이도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시켜야 하는 아이는 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그런데 사실 시키는 것도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무의미하게 억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학습으로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아이에게 잘 심어줘야 한다. 지금 초등시기부터라도 잘 변화시키면 돼요.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노력 또한 함께 갔을 때 분명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켜서만 하는 아이, 시켜야만 하는 아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서 얘기했죠. 정리를 한다면은 첫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스스로도 엄마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파악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꾸 질문해 줘라. 너 오늘 무슨 공부했지?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답하게끔 자꾸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항상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도록 자꾸 질문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시간 끌기 작전 그런 게 통하지 않게 너 오늘은 이만큼은 해야 돼. 이만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막 해왔다 하면은 칭찬 가득해 주시고 야, 나 엄마 오늘 너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올 줄 알았는데 너 이만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주 피드백 해주고 소통해 줘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죠.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라. 너무 급하게 진도를 달리려고 하지 말라. 초등시기 아직은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키워나갈기에 적기라는 거죠. 많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게끔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 아이 시켜서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고학년이 아니어도 남학생이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우리 첫째 아이가 철저하게 자기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학교 보내고 아이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책상 위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계속 아침마다, 아침 시간마다 등교하기 이전 시간까지도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구나. 헷갈리기 쉬운 단어 해가지고 그것들 뭐 하루 한 장씩 해 나가고 있고 보니까 뭐 문제집들도 풀어가고 있고 스스로 채점까지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이는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요. 유일하게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하는 게 엄마랑 함께하는 논술 수업인데요.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발표해 나가는 데까지 논술 수업에 주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 신경 써 주고 있는 게 아이와 함께 엄마와 아빠와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혹은 뭐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상호작용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막 풀어 나가고 또 글을 써 나가는 것. 사실 저는 이 교육에만 이 지금의 이 초등 시기에 단단히 만들어 두려고 집중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엄마랑 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물론 책 읽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더 신경 써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좋은 강의 있잖아요. 좋은 강연들을 찾아가지고 서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미경 TV, 세바시, 김유진 변호사 미라클 모닝 혹은 이제 아들이 또 추천해주는 스터디 위드미 이런 영상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보면서 서로 자극받고 동기부여를 얻는다고나 할까요? 우리도 열심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우리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들처럼 돼야겠다 해서 어떤 롤 모델로 삼고서 열심히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얻는 것 엄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또 시작한 게 문방구에 가서 플래너를 샀어요. 이제 플래너를 이제 각자 엄마용, 아들용 해서 샀고 또 아들이 이렇게 지켜보더니만 하나만 더 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스탑워치. 공부 타이머 있잖아요. 이거 꼭 사고 싶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꼭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플래너 사고 노트 사고 그리고 공부 타이머 사고 집으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엄마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들도 계획을 세우고 서로 같이 계획을 짠 거예요. 각자의 계획을 짠 거예요. 각자만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만의 계획들. 아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오늘 공부할 것들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간 거죠. 제가 좋은 강의도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미경 TV 영상 보면서 이제 새벽 4시 30분에 기적 그 영상을 보더니만 엄마 저도 새벽 4시 30분에 기적을 만들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새벽 4시 30분 기상이라니 엄마는 말렸죠. 너무 이른 시간이다. 7시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6시에 일어나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7시가 됐든 6시가 됐든 그러면 우리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두고 그 일찍 일어난 시간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계획을 짰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오늘 할 일에 다 동그라미를 치고 싶은 거예요. 잘했음 표시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의지를 다잡고 열심히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일어나지 못한 날은 엄마, 김미경 강사님이 얘기했던 새벽 4시 30분의 기적 몰라? 하면서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해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의 얘긴데요. 아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알아서 척척척 공부해 나갔던 아이가 어느 날은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자고 만 거죠. 학교 갈 시간이 등교할 시간에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왜 새벽에 깨워주지 않았냐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가 기분이 좀 가라앉고 나서 이후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잖아. 척척척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혹은 자신의 의지 문제로 인해서 다른 일들이
생겨나면서 계획을 지켜나가지 못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어. 계획을 한번 수정해 보는 거는 어때? 해서 제안을 해줬습니다. 우리 왜 학교 갔을 때 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등교했을 때 또 다른 시간이 있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 이런 짜투리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잘만 활용하면은 또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아침 등교 시간이었는데 아이가 차분하게 복사기 앞으로 가더니 뭔가를 복사하고 있어요. 엄마는 궁금해서 이거 뭐야 했더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한국사 공부를 못했다. 한국사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책이 두꺼워요. 책이 두꺼워서 이제 공부할 분량만 이제 복사해서 가지고 가서 쉬는 시간에, 이런 짜투리 시간에 공부해 나갈 그럴 계획을 세워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엄마는 또 제안을 해줬거든요. 아이가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월요일은 이렇게 시간대별로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 화요일은 이렇게 해서 짜뒀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어떤 사정이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금, 토, 요일은 빈칸으로 남겨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금, 토, 요일을 뭐 자유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충의 날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뭐 월, 화, 수, 목요일 날 내가 해 나갈 것들, 계획을 세워놓던 것들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그 채우지 못한 부분들, 해 나가지 못한 부분들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비워진 날에 해 나가는 그런 날로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나가고 그런 연습들을 아이에게 저는 제안을 했고 아이 또한 잘 따라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이어나가느냐 하면은 문제집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서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점 가는 일을 굉장히 설레어해요. 문제집 열심히 풀고 문제집 다 풀었을 때 서점을 갈 수 있다는 집에 나름의 어떤 규칙을 세워뒀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서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 나가기도 하고요. 워낙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공부를 해 나가가지고 엄마가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안 하거든요. 아이가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학교 다녀오면은 자기 방에 가서 계획을 세웠던 그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엄마랑의 논술 수업 그리고 이후에 자전거 타기 하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거든요. 다만 엄마가 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라면은 아이가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계획을 세웠을 때 뭔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워나가는 건 어떨까? 그러면 실천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뭐 이렇게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럴 때 제안을 합니다. 영어 공부 잘해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 스펠링 외우고 단어 외우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의 공부를 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는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때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 공부 좀 해나가 보는 거 어때? 한자 공부하면 여러 가지로 너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야. 열심히 이제 한자 공부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이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너가 쓰는 이 언어들, 한국어, 그리고 영어, 언어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너가 애써 공부했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좀 단어만이라도 써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는 게 좋거든. 일기 쓰잖아. 그러면은 그 일기에서 전체가 아니라 네가 알고 있는 한자 몇몇 단어들은 한자로 한번 바꿔서 써나가 봐봐. 그리고 몇 문장은 영어로 한번 써보는 거야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그럼 제안을 해주면은 하기 싫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래요? 저 한번 해볼게요 해서 스스로 이제 알아서 열심히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툭 던져봤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했더니
공부해야 사회에서 인정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이 초등학교 때 습관이 쌓이고 이어나가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공부함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그 흐름을 타서 계속 꾸준히 잘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알아서 해 나가니까 엄마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엄마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 나가고 이렇게 첫 시작 단계에서는 의지 불끈 정말 잘 해 나가다가도 중간에 이제 또 해이해지고 그런 마음들 생겨나잖아요. 아예 플래너를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게 플래너를 보니까 앞장에다가 그날 이제 공부할 오늘 할 일, 분량, 시간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지만 맨 앞에다가 글귀를 적어 놓더라고요. 자기가 만든 글귀를. 자기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공부해 나가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자. 과연 될까? 나?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 열심히 해야 한다.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그럼 긍정의 주문을 외워봐. 이런 글들을 써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해 나가더라고요. 우리 같이 긍정의 주문 외워볼까요?